코스피가 오늘 7%나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하락 속에서 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또 어떻게 대응했으면 더 좋았을지,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5일선을 빠지면서 11선 이하까지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코스피가 5일선, 11선, 21선의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5일선이 깨지게 되면 20일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5일선이 깨지면서 11선 이하로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코스피의 본질이 떨어졌는가, 가치가 떨어졌는가, 이 큰 상승, 가파른 상승을 이끌었던 AI, 반도체의 수요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 하락은 이란과 미국의 전쟁,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그러한 조정이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또 그리고 어제 정한 기준, 나는 5일선을 빠지면 매도를 하겠다, 또는 11선, 21선, 이런 대응 방법을 정해놓으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어도 마음에 큰 부담 없이 잘 견뎌냈고 또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매수를 해 있었는데 오늘 제가 5일선을 빠지면 저는 일부 비중을 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장 초반에 비중을 좀 줄였었고 장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큰 하락이 나오고 11선도 버텨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전체 다 매도를 해주었습니다. 제 수익이 어제보다 약 100만원이나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이라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매도를 했는지 또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애프터장에 무려 15%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1선도 아래로 깨지면서 21선의 지지를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이 하이닉스를 매도한 이유는 5일선이 빠졌을 때 저는 절반을 익절해 주었고 여기서 11선을 빠졌을 때 나머지 전부 다 매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대응하겠다라고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도, 그리고 여기서도 정확한 매도, 이런 식의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항상 대응은 내가 정해놓은 대로 예측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나오면은 내가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저는 정해놓은 대로 했고 오늘 하락이 나와서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긴 하지만 큰 마음의 부담 없이 일을 하면서도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2025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하이닉스의 100만 닉스를 만들었는데 2026년은 여기서 또 3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가 저렇게 높다라는 것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026년도 좋다.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더 나온다면 우리가 추가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려 이 큰 종목이 15%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방의 관점을 가지고 물론 여기서 지지하는 자리나 또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어쩔 수 없고 제가 대응을 한다고 정해놓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21선에서 반등하는 자리, 또 50일에서 반등하는 자리, 더 나아가서 150일, 200일 우리가 이 자리는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조정이 나오는 자리에서 멈추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때는 또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주식들 우리가 많이 매수 못했다면 앞으로 비중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이닉스 이미 하락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또 좋은 기회가 온다면 나는 다시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좋은 관점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대차입니다. 제가 현대차는 어제 평단이 좋았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로 5일선 이하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제가 큰 비중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시드가 1000만원 밖에 되지 못하다 보니까 혹시 만약에 큰 조정이 나와서 50일, 150일, 200일이 왔을 때 다른 하이닉스나 큰 비중을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현대차도 오늘 그냥 같이 매도를 해주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5일선, 11선, 21선 이격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5일선 깨지면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하락이 나오고 다시 지지하는 자리, 또 반등하는 자리, 이러한 자리를 노리면서 현대차도 지켜볼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20년 만에 이 큰 상승이 나왔고 거래량까지 붙어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좋은 타점이 나온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큰 비중을 가지고 매수를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심텍입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반등하는 자리도 있었긴 했지만 반도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심텍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같이 매도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다시 반등하는 자리가 나와준다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 심텍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200일선이 깨졌고 제가 말씀드린 150일, 201일까지 깨지면서 이 지지선도 깨졌기 때문에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큰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이런 하락이 나오면 경기 방어주들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어제 이렇게 저희가 미리 대응 전략을 짜두었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이 이런 큰 하락장 속에서 경기 방어주이지만 반등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APR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저는 어제 이렇게 정해놓은 대응대로 최대한 노력하면서 대응을 해보았지만 일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잠깐 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대응을 한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코스피의 하락이 어디까지일 것인가, 상승이 이대로 정말 끝인가 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측보다는 대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슈, 재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고 아직까진 여전히 반도체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공급과 수요 이슈는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하기까지 한 달 반 정도가 넘게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조정 기간을 잘 거쳐서 지지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는 손절선을 짧게 가지고 가면서 충분히 큰 비중 배팅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5일선이 깨졌고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락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여러분들이 비중을 실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다면 이번 조정 기회 때 잘 비중 배팅을 해서 수익을 한번 또 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디까지나 저의 대응 전략이고 저는 어떻게 대응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또 그리고 제가 대응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대응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나는 지금 시장이 어떤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